네,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최태규 전문가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삼성전자의 귀환, 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나 지금 과감하게 매수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가 보는 광경이라서 뜻밖이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하고 외국인의 관계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이고, 과연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산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방향 어느 쪽으로 갈까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차트를 보시면 어제 이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매수했던 종목군들인데, 자, 잘 보시면 삼성전자가 9,700억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한 600억. 그다음에 어제 이제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이제 삼성 SDI하고 LG화학 쪽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그러면 어제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을 샀는데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이 두 개만 1조가 넘어갑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결국 시장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자, 여기 차트 보시면 어제 거래소가 1.76% 올랐어요. 근데 상승하는 종목이 339개, 하락하는 게 495개입니다. 그럼 그 전날은 0.79% 상승했는데 상승이 557개, 하락이 283개. 2배 이상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오히려 더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결국 외국인의 편식에 의해서 시장이 왜곡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왜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만 그렇게 유독 사야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조를 샀다라는 건 언제든지 시장에 문제가 있을 때 1조, 2조를 던졌을 때 그 종목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외국인이 몇 천억만 던져도 그냥 급락 나올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1조 던져도 받쳐줄 수 있다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시장이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배팅은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흐름은 제가 봤을 때 지금 4거래일째 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결국은 시장을 상방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단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만 사서 시장을 왜곡시키더라도 결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그 하단에 있는 종목군에서는 충분히 종목별로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연출된다. 그러면 외국인이 언제까지 살 것인가? 제가 봤을 땐 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8월까지는 이 상승이 유지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리고 참 어찌 보면은 의미 있는 모양이 나타났는데, 자,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제가 이후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이날이었죠. 이날 실적 발표해놓고 급락 나오면서 제가 52,000원에서 52,500원 그 정도에서 사자 했는데 52,300원 딱 만들어 놓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이종 고점을 치고 가는 데는 결국은 한 7, 8% 먹기 위해서는 2, 3주 걸린다는데 정확하게 여기까지가 3주입니다. 자, 3주 이후에 급등 또 오늘 갭 떠서 음봉 나오죠. 그러면 일정 부분 외국인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면서 끌어올렸고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음봉은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 다만 어제 종가만 깨지 않으면 결국은 여기서 변동은 보여주겠지만 결국은 다시 상승한다. 그러면 거래소도 올라가고 그럼 삼성전자도 올라가게 되면 이번 상승에서 외국인이 주도하면 최근의 고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번에 이러한 흐름은 결국 외국인이 주도하면서 삼성전자는 이전 고점까지 충분히 보자. 그렇다고 막 개별 종목처럼 쭉쭉쭉쭉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틀 동안 갭 뜨면서 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주고 시간은 투자하게 되면 또 2, 3주 투자하게 되면 이전 고점까지 한번 8월 달까지 이전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전 고점이라고 하시면 62,800원 연고점짜리 보시는 거세요? 그렇죠. 62,800원.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삼성전자만의 문제로 이걸 봐야 되는지 이제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 쪽으로 혹시 넘어가는 그 신호로 내가 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답 주실까요? 네. 보셔도 됩니다. 그런 흐름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소외받는 자리로 들어왔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보자는데 이 흐름이라면 8월 달까지 반도체 섹터는 이어질 것 같아요. 결국 제약바이오의 그 강한 흐름을
이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이끌어가면서 그 하단에 있는 경기 민감주, 예를 들면은 완성차라든가 네. 아니면 기계 장비라든가 또 건설 움직임은 없지만 건설 쪽도 결국 이러한 종목군 쪽에서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틀이 바뀌는 어떤 신호를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더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전 라인까지는 꼬리날 가능성 높다라는 판단 저희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최초로 부생수소 공장이 준공이 된다. 이것도 굉장히 큰 오늘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수소 경제 쪽으로는 계속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네, 일단 수소차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좀 호불호가 갈리고 있어요. 자, 먼저 이제 부생수소 이게 뭔가 우리가 한번 좀 네. 공부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는 석유화학 쪽으로는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그 물질 그걸 그냥 부생수소라고 합니다. 그냥 단어가 그래서 그렇지 그냥 네.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전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서산 공장에서 이제 준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슈화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생수소 같은 경우는 장점은 뭐냐? 추가적으로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거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결국 한화에너지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한전에 있는 그 한국 동서발전 플러스 두산이 같이 그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대산 그린 에너지인데 결국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수소차가 같이 연결돼서 잘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네. 주유소 만드는 거하고 이 수소 그 수소차를 발전소, 이제 네. 그거를 만드는데 거의 6배가 더 드는데요. 그러면 그 비용 대비 수소차가 있냐면 없단 말이에요. 경제성 측면에 있어서 네. 아주 제가 봤을 땐 안 맞는 거예요. 전기차라든가 예. LPG차 대비 수소차는 가성비라죠. 그게 안 맞아. 경제성이 전혀 안 나오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냥 이슈는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결국 이게 수소차 전체적으로 뭔가 인프라를 형성하고 얘가 크게 주도하기에는 많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흡하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 수소 관련된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발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뭐 움직였던 종목군들 우리 하나하나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한화죠. 한화에너지가 이거를 주도하다 보니까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더 갈 수 있느냐? 더 갑니다. 다만 오늘 급등 나오고 이전 고점을 못 뚫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정 줄 거예요. 그러면 조정 줄 때는 내일 조정이 아니고 일주일, 2주일을 보면서 이렇게 급등한 건 5일선, 10일선을 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가격대에 와서 맞아야 올라가는 거지 네. 그냥 무조건 조정 준다고 사게 되면 일주일, 2주일 고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너무 이슈가 많아요. 문제도 많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흐름 보면 한번 다시 가겠다는 자리죠. 다시 가겠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산 뭐 자회사 매각 이러한 것들이 다 순리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땐 이전 고점 치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두산중공업 한번 보면 중공업이요? 예, 네. 이 두산중공업 넘어갔어요. 예,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지나치게 가게 되면 좀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뭐 올라갔다 음봉 괜찮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제 고점만 깨지 않으면은 아마 좀 더 행보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어제 종가를 익절가나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대응해 나가자라는 종목별로의 전략까지 저희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난코스인데요. 오늘도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치료제 테마나 이런 거는 한번 급브레이크 걸리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세트론과 바이오로직스는 괜찮겠지 했거든요. 근데 21선을 다 이탈을 하면서 오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할지 이쪽을 좀 봐주세요. 제약바이오 대장주도 흔들리네요. 네, 일단 뭐 신풍제약, 신일제약 이런 종목은 아예 이제는 그 관심 종목에서 빼버리세요. 그건 이제 다 떨궈져 나갔기 때문에 장중에 변동 보인다 해도 그거는 나가기 위한 변동이지 거기서 잘못 걸리면 또 20, 30%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은 우리가 이제 차치하고 그러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제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RSI하고 이 주가의 위치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게 마저 떨어지니까 어찌 보면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미안합니다. 왜 기왕이면 좀 올라가면 좋은데 제가 또 입방정으로 하락한다 해서 하락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한 차트 보면서 결국 그러면 보조 지표도 쓸만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주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 달 동안 변동은 좋지만 어떻게 해요? 고점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고점이 높아졌으면 이 RSI도 이 분홍색이 올라가 줘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주가가 최소한 횡보 내지는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얘는 어때요? 오히려 RSI가 뚝뚝뚝뚝 자꾸 떨어지잖아요. 되게 급하게 떨어져요. 그러죠. 이걸 네. 이제 전문 용어 이제 다이버전스라 그러는데 결국 제가 방송마다 이야기한 게 이 21이평선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보조 지표가 말해준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급락으로. 왜? 결국은 이러한 윗단에 있는 매물대들은 더 가겠다고 결국은 산 건데 이 지지해줘야 할 이평선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물량이 자꾸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 확인할 수 없고요. 제가 봐서는 며칠 확인해야지 한번 반등 나오는데 이렇게 깨고 내려간 건 이제는 목표가는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만 셀트리온은 아직 기대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적 발표 전후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 내가 만약에 기회가 오면 잡아야겠다 하시면 이런 대장주 제약바이오는 21선을 지지하면 그때 사는 게 오히려 나은가요? 빠졌을 때 내가 저가 매수하기보다는요? 네.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일단 10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봐요. 근데 10월이요? 한 네.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제약바이오가 다시 모멘텀을 받고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셀트리온이 그럼 여기서 그냥 죽을 거냐?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가 현실화돼서 다시 해제가 되게 되면은 네. 가장 타켓이 셀트리온이에요. 왜 그렇게 셀트리온을 공매도들이 잡아먹어 안달인지 나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튼 이 종목은 공매도의 타켓이 되게 되면 못 가요. 그냥 횡보 내진 계속 빠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9월 전까지 수익을 다 내야 된다는 그러죠. 말씀이시죠? 그러면 얘가 내가 봤을 때는 여기 60일 이평선까지 내려온다면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힘들죠. 힘들어. 그러면 보통은 이 20과 60 사이까지 조정 주고 반등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한번 반등 주나 그것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눌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뭐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로 조금 넘어가는 전략을 권고해 주시는 그렇죠. 거세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는 아마 종목별로 움직이는 것들은 있어요. 다 네. 죽지는 않으니까 네. 이슈나 개별 이슈에 의해서 상승하는 종목이 있지만 이전처럼 모든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장세는 이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큰 그림 어떻게 그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외국인이 이제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배팅을 했다. 그러면 우리 시장 상승 쪽으로 바라보면서 종목별로 충분히 더욱더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 믿고 보는 흐름 연출돼 이제 저희 봐야 되겠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